네, 안녕하세요. 소설쟁이 Y입니다. 이번 주 그 세익지 발생했던 종목 좀 꽤 많아가지고 이미 소개해드렸던 종목은 잠깐 뭐 비추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평화홀딩스는 이 정치 섹터주기 때문에 이 지금 세익지 기준가 상방에서는 매도를 해줘야 돼요. 여기서 매수하는 게 아니고 이제 팔아먹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매도를 해주고, 하방은 언제 미끄러질지 모릅니다. 이 점은 유의를 좀 하셔야 되고요. YG 플러스는 이전에 세액지를 만들었지만 그렇게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그 도전을 하고 살짝 밀려있는 상태거든요. 한 번 더 도전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안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선은 이렇게 200선을 저번에도 올라왔듯이 올라왔을 때 200선과 이격이 과다했을 때 매도를 했던 것처럼, 이렇게 눌림을 준 것처럼 또 한번 200선까지는 항상 열려 있다. 하방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최고가, 최근 최고가에서 200선까지는 상하방 메커닉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하이브는 이 수익지보다는 최근에 거래량이 계속 4주 연속 증가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상방은 더 열려져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되, 하방도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200선까지는, 주 200선까지는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A스토리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오랜 기간 올라오지 못하고 이번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하방은 물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로 20선까지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내려가면 안 되고 여기서 한번 슈팅이 더 나가줘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면은 오히려 안 좋아요. 이런 경우에는 바로 다음 주 이후에 한번 슈팅이 나가준다고 한다면 좀 사이즈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그 대신 이 고점을 장악을 해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시면 되겠고요. GST는 이 1년 전에 만들어 놓은 세액지를 도전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쪽 중기적으로 보자면 이 정도까지는 열어도 돼. 지금 하방은 좀 잘 내려갔기 때문에 뭐 주호선까지라든지 뭐 이 정도로 좀 길게 좀 바라보시는 관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태성인데요. 태성이 오랜만에 거래를 실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점에서 좀 밀렸지만 이것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되겠으나, 다시 한번 41,200원은 도전할 것이다. 이 점. 그리고 안착이 되었을 때 또 중소형 종목에서는 주도성을 가지고 또 한번 크게 슈팅을 가져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넥스틸은 좀 특이하게 이쪽 섹터에서 유일하게 지금 거래를 늘리면서 이 주가 위치를 좋은 곳에 지금 가져가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 박스권을 이런 식으로 좀 그려놓고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올라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단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한번 하방 쪽은 여기까지 수익지 기준가까지는 좀 열어도 돼. 상방은 이걸 이제 돌파하느냐 여부를 한번 지켜보고자 이 종목을 가져와 봤어요. 그리고 수젠텍과 유투바이오인데 이거는 이제 코로나 섹터거든요. 그런데 거래가 좀 이렇게 한 번씩 크게 일어나주면서 이 좀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도 좀 묘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혹시 뭐 어떤 이슈로 또 이 상방을 돌파할 수도 있거든요. 하방도 좀, 하방은 뭐 20선까지는 열려 있지만, 그래서 어, 이게 뭔가 좀 마무리가 안 되어 있어서 한번 관심을 한번 갖고 보자는 차원에서 수선택을 가져봤는데, 그리고 유튜바이오는 이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최대 수익지를 최근에 이때 이후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중국발 이슈가 생겼을 때 상한가를 갔다가 밀렸는데,
거래가 실렸다라는 것은 뭔가 한번 더 가져가 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실 필요가 있고요. 실리콘2는 설명드렸듯이 네, 실적은 좋았으나 예상치에 부합하지 않는다 해서 급락을 했는데, 이제 크게 보면 급락도 아니지만 중기적으로 일단 이 이입선을 계속 넘나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박스권 하단부에 있고 다시 상단부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원인데요. 사이버는 이제 개별적으로 실적이 좋아져서 올라온 건데, 지금 얘가 이렇게 강하게 200선을 돌파하고 세액지까지 만들었단 말이에요. 최대 세액지는 아닌데 이 구간까지는 역기준가니까 중기적으로 한번 바라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좀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200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상방은 뭐 일단 최근 최고가고, 하방은 200선까지 한번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삼연이 최대 세액지를 만들었는데 거래가 계속 늘어납니다. 거래가 계속 늘어나요. 얼마나 자전거를 잘하는지, 시합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이게 또 쉽지가 않거든요. 거래를 계속 늘리면서 이렇게 박스권을 계속 가져가고 있죠, 주가는. 그래서 이 종목도 뭔가 아직 끝낸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자주 빈번하게 일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는 하고 있으나, 또 이런 것을 돌파를 했을 때는 쉽게 상반까지도 치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집중해서 한번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수수 스페셜티 케미컬인데요. 전고체 섹터의 주도주기 때문에 이 종목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몇 개 종목들이 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거래량이 좋습니다. 이거 합쳐놓고 보면은 뭐 나쁜 흐름은 아닌데요. 일단 최대 세액지는 돌파를 했죠. 여기가 최대 세액지니까 이게 이제 중심가라고 보면 돼요. 하방 20에 매수, 상방 슈팅. 하방 20은 아니지만 겹쳐버렸죠. 그래서 슈팅은 못 나갔고요. 이번에는 또 주 20 하방, 세액지 하방 이격 주 20에 들어가서 크게 거의 더블 수준까지 급등을 지금 한 상태예요. 그래서 에너지원 수렴이 되면 얘는 뭔가 주도주로서 하나의 이정표를 세우고자 하는 지금 의지가 보여지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크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놀림은 한번 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관심을 이제 끌 수 있는 종목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약간은 이제 이거 돌파를 바로 할 것인지 눌림을 살짝 줄 것인지는 좀 더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이에요. 삼성중공업은 최대 세액지를 갱신을 계속 하면서, 물론 이게 지금 최고가를 돌파를 했는데 또 이 거래가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게 고점 구간에 지금 팔아먹고 있는지는 이제 좀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20 기준가로부터 이때부터 시작하게 되면 더블을 갔거든요. 그래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또 다른 시세를 위한 것인지. 그런데 이렇게 돌파 과정에서 세액지를 연속으로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또 종목의 특성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어찌됐든 세액지 기준가를 높은 자리에서 만들지 않았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기준가를 설정한 다음에 상하방 박스권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상방은 뭐 최고가, 그 다음에 하방은 뭐 주 5선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HMM은 좀 약간 안 좋죠. 그래서 일단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 다음 원익홀딩스는 거래대금 기준으로 최대 세액지가 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200선까지 빨리 터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직 터치를 못했어요. 200선부터 이 구간까지는 일단 박스로 계속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피니트 헬스케어인데요. 실적이 좋아서 이번에 최대 세액지가 이제 발생을 했거든요. 물론 원격
그 헬스케어 관련 섹터들은 주말에 공부했다시피 팔아먹기에서 올리는 게 주된 목적인데 이렇게 최대 수익률을 냈다라는 것은 여기서 끝내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물론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 200선, 아니 120선, 60, 120이죠. 하방은 이 정도까지 열어도 돼. 또 상방 또 한번 도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 혹시 이런 것도 돌파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한번 일단 세익지가 발생해서 가져와 봤고요. 그 다음에 포바이퍼하고 DSC 인베스트먼트인데요. 예. 이 포바이퍼는 상한가를 왔기 때문에 이제 월요일 날은 내일은 이제 일단 팔아줘야 되는 구간이 됐습니다만은 이렇게 팔아주고 나서 또 이 꼴이 달리고 장중 세익지 달리고 또 장중 박스권 달리고 이런 과정이 연출이 될 거예요.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측면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세익지거든요. 예. 이게 세익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무조건 터치가 이번 내일이든 모레든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달리면 또 애들이 또 같이 따라 달리거든요. 주거니 받거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주도주인지를 몰라요. DSC 인베스트먼트가 주도주인지 안 그러면 포바이포가 주도주인지 그러니까 절대 거래 대금 측면에서 보자면 DSC 인베스트먼트예요. 그래서 지금 최대 세액지가 났기 때문에 장중에 상한가 치기가 밀렸지만 뭐 이 정도까지는 한번 지금 도전이 됐었는데 여기까지도 한번 열어둘 단기적으로 한번 탄력 받으면 쭉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대신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레이저옵텍, 이엔슬, 올릭스, 알리코 제약까지 제약 바이오 섹터 쪽의 중소형 종목들이 최근에 이렇게 낱개로 각계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이 거래를 튀우면서 이런 것들은 여기서 잠깐 팔아먹고 도망가려고 한 게 아니고 뭔가 이유가 있어서 올라왔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이 급등선언할 수 있는 자리로 지금 찾아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엔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거래 텄기 때문에 좀 더 다음 주에 거래가 나면은 또 상방을 열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하방까지 내려와줘서 오히려 매수 타이밍을 지금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올릭스는 이 종목도 이제 개별 이슈로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최고가를 돌파 직전에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돌파를 하고 밀릴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너무 이제 위험한 자리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거래가 초급등을 이 주가도 급등했지만 이 거래도 초급등을 지금 3주 연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마 기회는 한 번 정도는 주지 않을까. 몸통이 지금 여기거든요. 여기까지만 내려오더라도 만약에 이제 상방을 또 이게 돌파를 해서 지지하고 이렇게 가든 안 그러면 쭉 밑으로 좀 변동성을 주면서 이 몸통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내려오든 어찌됐든 거리가 크게 일어났기 때문에 쉽게 죽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 알리코 제약도 개별 이슈 같아요. 어찌됐든 세력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상하방 박스권은 진행이 될 것이다. 얘는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좀 하방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KNS, MOT, 메카터치, 성우는 이거 배터리 관련 섹터죠. 4680. 그래서 어떤 놈이 성우가 첫날은 주도주였어요. 성우가 주도주였는데 중소형 종목 중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중대형 종목은 당연히 LG 엔솔이죠. LG 엔솔하고 상관없이 얘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지금 모습이 보여요. 메가터치도 최대 세력지가 나왔고,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저번에 이제 전고체 섹터가 떴듯이 또 한 번 뜰 수도 있다. 이런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KNS 변동성이 심하죠. 얘는 거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얘는 그래서 얘는 뺄 수도 있어. KNS는 거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좀 위험합니다.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위험하고. MOT나 이제 메가터치는 기본적으로 거래가 뭐 크지는 않습니다. 한 300억 단위인데
성우는 좀 그 밑에고, 어찌됐든 이 섹터가 형성이 됐는지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종목을 가져와 볼까요? 그 다음에 그 전주부터 지금 강세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 삼성공조 섹터죠. 그래서 삼성공조가 지금 주도주기 때문에 삼성공조의 흐름은 미리 예고했듯이 상방부터 여기까지 항상 열어둘 필요는 있다. 변동성은 언제든지 자극될 수 있어요. 물론 시장이 좋으면 또 이로 달려갈 가능성이 있고, 단지 이제 이 세액지 관점이 동일한 세액지를 만들었거든요. 여기 왼쪽에서 만든 세액지가 오른쪽에서 또 동일하기 때문에 이번에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코스맥스예요. 코스맥스, 한국콜마, 토니모리, 마녀공장까지 이 세액지를 최근에 발생하면서 이 지금 자기 자신들이 다 주도주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토니모리 또 내가 주도주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콜마는 주도주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패턴이 좋으니까 참고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맥스도 패턴이 좋아서 이런 종목들이 좀 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고, 그 대신 이제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가져가는 종목은 토니모리, 마녀공장, APL. 근데 APL도 큰 변동성은 아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종목은 APR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APR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클래시스입니다. 클래시스는 이게 이제 기준가가 되기 때문에 하방으로 내려오면 이제 기회죠. 무조건 기회입니다. 이럴 때는 하방으로 내려왔다 그러면 그냥 너 선물 주려고 내려오는구나 땡큐 하면 됩니다. 근데 하방은 이제 한번 장중에 좀 내려왔기 때문에 굳이 하방까지 내려오겠는가. 결국은 이걸 장악하려고 할 거예요. 시간 바로 장악할지 뭐 시간을 두고 장악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진세미캠은 가장 안 좋은 캔들을 만들기는 했으나 최대 세액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하방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운봉이 세액지니까요. 운봉이 세액지 기준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방으로 내려왔을 때 기회인 거죠. 왜? 이 구간까지는 가니까요. 몸통만 하더라도 한 7% 정도 밴드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또 도전할 수 있는 종목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꽤 종목이 많은데 제가 빠른 속도로 했던 이유는 이미 주말에 대다수 종목들을 분석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하시면서 이 종목들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이제 세액지가 한번 발생하면 지난번에도 안내했던 종목이 몇 개 이렇게 있었는데 뭐 삼성중공업 중복이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거의 원하던 박스권을 다 만들어 갔습니다. 한국화분도 마찬가지고요. 애초에 분석해드렸던 내용 그대로예요. 포스코 DX도 마찬가지고 동아기업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세액지가 난 종목들은 거의 분석이 완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국항공우주도 마찬가지고. 틀리지가 않아요. 분석 자체가 틀리지가 않습니다. 다 내려왔다 온 거예요. 포스코 오스트리언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로체시스템도 안 좋으니까 이건 내려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도 마찬가지고, 제너셈이 좀 깊게 들어와서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이제 조금 생각보다 약간 더 깊게 들어온 거지. 그 대신 이제 상방은 안 갔죠? 그러면 언젠가는 또 상방 한번 갈 것이다. 심텍은 아직도 살아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라운테크는 이제 거래가 없어요. 실리가 없기 때문에 얘는 조금 분석 차원에서 제외해야 될 종목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분석대로 움직여 주었다. TLB는 좀 상하방 메커닉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장이 좋아지면 다시 1로 또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세액지 기준가 하방 이격이니까 또 기회예요. DOE도 마찬가지고요. 내려올수록 좋다 이런 거는. 그 다음에 토마토 시스템은 조금 주의가 필요하지만은 차트 모형은 좋아요. 그러니까 얘는 실적만 조금 확인을 하고 좀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얘가 지금 고영처럼 고영이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고영은 뭐 이렇게 막 쭉 갔지만 그런 스타일이 또 나오지 않으려는 법이 없어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고, 동국제랑 거래가 없기 때문에 좀 신뢰성 떨어지나 소액 투자자 관점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세액지가 나온 종목들은 어느 정도 신뢰가 있는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답안지를 보고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야말로 최고로 우리가
수익을 조금 챙기면서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이다. 우영우 회전목 기법, 하방에서 박스 기준가, 세액지, 세력의 핵심 지배가, 기준가, 하방 매수, 상방 매도 이런 관점만 쭉 하더라도 충분하게 수익을 맞춥게 보면서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신고가 돌파 패턴 종목이 나오거나 또 50일 신고가 종목이 나오게 되면 또 큰 상승을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관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세액지 기준가 종목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추후에도 좀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세액지 발생 종목은 꾸준하게 컨텐츠 방송 채널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